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다 드러났죠. 윤석열이가 영구 집권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끔찍합니다. 영구 군정을 하려고 했죠. 영구 군정. 군정을 하려고 했죠. 인정. 군인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했죠. 진짜 끔찍한 일이 기적에 기적이 더해지고 맞습니다. 우연에 우연이 더해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들 대표님 시민들이 하나가 돼서 이거를 막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계엄 다음 날 위대한 역사입니다. 위대한 역사입니다, 진짜. 매부쇼 실시간 동접자가 105만 명이었어요. 아, 다음 날 그랬잖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너무 많은 국민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맞아요, 매부쇼로 맞아요. 쫓아오고. 맞아. 네. 네. 아 진짜 이거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오는 보도 보면 맨 앞에 언제나 이재명이야. 갑자기. 아니 진짜 이재명 하나 어떻게 하려고. 그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안달이 나더라고. 네. 그 덕에 예를 들면 언론이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대통령 쪽이든 이때까지 그렇게 공격을 많이 하는 덕분에 우리가 도상 훈련도 많이 하게 됐고 미리 대비를 네네네. 마음의 준비도 많이 했고 사전 경고를 대비도 계속 많이 해서 해왔잖아요. 네. 사실은 이 극복의 한 동인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일단 계엄은 선포됐고 믿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단시간 내에 계엄 해제를 위해서 국회가 의결을 하는 거고 안 되더라도 모여서 싸워야 되고 피한다고 체포를 면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가 가면서 어쨌든 뭐 전화도 하고 뭐 등등 이런 네. 조치하고 방송하고 해서 대응을 했는데 정말로 우리 최욱 선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개개의 요인으로 따져보면 정말로 우연이 겹쳐서 이 거대한 역사를 만든 거죠. 네. 그러나 전체로 보면 결국 저는 이 내란 사태는 국민의 저력에 의해서 극복됐을 것이다. 다만 얼만큼 시간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아우. 얼마나 많이 망가진 다음에 복구되었을까? 이제 요것만 남는 거죠. 저는 우리 국가 공동체 대한민국이 매우 건강한 신체라고 보는데 누군가가 노상강도한테 당한 것처럼 칼에 찔렸잖아요. 네. 깊이 찔릴 수도 있고 얕게 찔릴 수도 있고 찔리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결국은 그 노상강도 정도는 극복할 거다.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갑자기 전염병 걸린 것처럼 열은 나겠지만 결국 싸워서 이겨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다만 최대한 단시간 내에 희생을 최소화하고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인데 결국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저 민주당 국회의원들 또는 국회 야당 의원들이 제일 먼저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막는 거는 의무는 아니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의무잖아요. 네. 그래서 최선을 다한 거죠. 아. 근데 정말로 다행스럽게도 유혈 충돌 없이 수습된 겁니다. 진짜 정말 너무- 하나님이 보호하사예요. 너무 감사하죠. 요새 우리 애국가 가사가 가끔 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네. 정말 위대하다. 맞습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그 내란과 관련해서 시간이 없어서 짧게 그 민원 하나만 놓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 검찰이 그 김성훈 차장 네. 구속 계속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혐의가 있는 경찰들 다 진급시키고 그러게요. 그리고 대통령실 직원들은 혐의점에서 다 빠져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요거는 진짜 우리 대표님이 혼 좀 내주셔야죠. 요 부분은. 혼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국가 공동체 운영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질서를 파괴했다. 이건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네. 뿌리를 정말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됩니다. 씨앗조차도 다 제거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럴 것 같지가 않고 그 방법은 뭐 특검을 하든지 특검도 지금 계속 벽에 거부권에 걸려 있으니까요. 최상무. 결국 국민들의 힘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저는 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통째로 부셔버리는 이런 시도는 앞으로 영원히 꿈도 못 꾸게. 맞습니다. 맞아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뇌물 받아먹고 뭐 어디 부정부패 저지르고 이런 거야 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제지하고 제도적으로 막고 네.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이거는 안 되지. 또는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를 네. 그걸 선동하는 행위를 그걸 용인하면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뭘로 보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철저히 가려내야 되겠다 아. 그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뭐 충분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는 근본에 관한 문제여서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가려내고 책임 물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이 내란 사태 수습 또 일단 뭐 급선무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다 수습하고 나면 우리가 그 전에 계속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들을 하나씩 다 접했던 네. 뭐 이태원 참사라든지 최상병 수사 무마,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수사와 수사 무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와 수사 무마, 삼부토건 주가 조작, 너무 많네. 마약 수사와 마약 네. 수사 무마, 마약은 진짜 심각해. 예, 이런 마약 거.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대표님이 뭐 15건 기소됐든 검찰. 윤석열 검찰의 수사 전수조사까지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어떻게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검찰의 권한 남용 문제는 사실 정말 심각한데요. 제가 듣기로는 수원지검 또 서울지검에 민생범죄 수사가 안 되고 있대요. 아, 그게 여기에 편중돼 미제 있어서. 사건이 너무 많아졌다는 몇 배 늘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통계적으로. 참 진짜. 예를 들면 뭐 전세 사기를 당했다, 뭐 내가 누구한테 뭐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거 빨리 수사해서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걸 민생범죄라고 하는데 아휴. 그걸 안 하고 누구 때려잡을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수사만 하는 거예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인들 중에 똑바로 제대로 보도하는 사람들 맞아요. 잡으려고. 네. 아니 세상에 무슨 보도했다고 구속영장을 2번씩 청구하고 구속됐어요 실제로.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진짜. 막 압수수색을 대대적으로 하고요. 아, 원래 명예훼손 사건은 강제 수사를 잘 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아, 특수수사단을 꾸려가지고 그 압수수색에다가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아, 근데 그런 거 하잖아요. 네, 어쨌든 그런 점들 한번 정리를 해야죠. 맞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언론인들 당한 게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언론인들을 입을 통째로 틀어 막아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게 그것도 역시 민주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를 통째로 망가뜨리려고 했던 겁니다. 네, 상당 정도 망가뜨려졌죠. 그렇습니다. 보도하기 무섭잖아요. 네, 말하는 거 무섭잖아요. 무섭죠. 자기 검열을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혹시 내가 이 말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거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은 한 번씩은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다만 최욱 씨가 지금 그 이 대표께 질문을 드릴 때 그랬거든. 무슨 사건 한참 나열하면서 해결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게 해결이 되는지도 안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 왔으면 제일 좋겠어요. 네, 그게 무슨 그렇죠. 소리냐면 이게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워졌냐면 미래에 대한 희망, 전망 이게 굉장히 어두워진 겁니다. 80년대 전두환 치하에서도 취직하기 어렵지 않았다고 그러고 더 잘 사는 꿈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라를 맡았는데 이 사회적 논점이 어디로 가냐면 경제 제도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브라이트한 사이트 쪽에 막 있고 그 이면에서는 청산해야 될 것들이 착착 조용히 조용히 무섭게 뭐 무섭게는 아니고요. 아, 무섭게 이런 단어 쓰면 안 돼요. 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말씀 법대로 절차대로. 김기박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뭘 어겼어요. 그걸 막 이잡듯이 잡아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과정과 수단의 일부일 뿐이거든요. 네, 그걸로 예를 들면 검찰, 경찰의 수사 기소권이라고 하는 게 역량이 한계가 있어요. 무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걸 가지고 뭐부터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이 국가를 믿고 법을 믿고 살 수 있도록 네, 소위 민생 치안 이런 데 집중해 줘야 됩니다. 네. 근데 그거 놔두고 누구 잡으러 쫓아다니고 누구 복수하려고 막 없는 거 뒤져 아, 그런 건 안 되죠.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가가 가진 역량으로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 죽겠는데 미래가 불확실해 가지고 아이도 낳지 않은 세상이 돼 버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아, 맞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거야. 이런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시대가 새롭게 도래하는데 그거를 새로운 희망의 전기를 좀 만들자. 작게라도. 만들 수 있거든요. 또는 전 세계가 대한민국 그 소위 문화에 심취해 있잖아요. 얼마나 큰 기회입니까? 네, 이 강력한 소프트 파워거든요. 이거 잘 키워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대외 원조를 가장 많이 하는 쪽으로 급상승하고 있어요. 대외 원조. 미국은 지금 없애버린 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연간 제가 보니까 6조 8천억인가 된대요. 연간 네. 해외 원조가. 어, 근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문화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교 문제에 좀 연관을 지어서 기업들이 문화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알리고 문화 산업을 그 나라에 좀 진출하게 하는 좀 계기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하면 저겠는데요.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늘어난대. 네. 그래서 한국어 배우는 앱 이런 것도 수출이 된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작게 보면 이런 것들이 쌓으면 큰 재산 되거든요. 네. 그럼 희망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희망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주력해야 되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한정된 역량을 가지고 누구 잡으러 쫓아다니고 뭐 누구 이제 전에 뭐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이런 거 한번 내줘야지. 그럴 시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아까 그 22대 국회 효능감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대로 된 사람들이 선발돼서 전력을 다하니까 이런 결과물을 낳더라. 네. 행정부가 그런 걸 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국가 역량이 내각에 총 집결하고 그 대장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스타 장관들이 부처마다 있는 거야. 장차관들이. 그래갖고 그들에 의해서 국가 중요한 일들이 집행이 맞아요. 되고 의료 문제도 대통령한테 난리치고 청와대 수석들이 안 내고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 잘난 대단한 놈이 하나 앉아갖고 막 진두지휘하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 게 와야 국가가 정말 효능감 있게 막 돌아가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꿈꾸는 게 그런 것들인데요. 공무원들의 마인드에 따라서요. 세상의 일이 다르게 반응해요.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성남에 그 화재 사고 얼마 전에 발생했잖아요. 네. 그 BYC 건물이라고 전소했는데 거기 수백 명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상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성남시 있을 때도 학원 건물이 하나 불탔는데 그 전소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학생이 270명인가 뭐 200 몇십 명이 있었는데 한 명도 사상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보통 화재사가 대규모로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사상자가 생기거든요. 근데 왜 없냐면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때 시장을 하면서 집합 건물에 방화문 네. 안 닫히는 걸 전부 단속을 했어요. 아, 그 점검을 하셨어요. 점검을 싸게 해가지고 전부 다 자동으로 닫혀야 되거든요. 아. 근데 보통 이 말발굽 해가지고 열어놓고 네네네네. 스프링 다 고장나고 막 계단에 뭐 쌓아놓고 막 이러거든요. 네네. 그걸 제가 다 단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하면 포상제도까지 만들었어요. 오. 그러니까 한번 걸리면 보통 벌금이 한 과태료가 150만 원, 300만 원 이런데 아. 그래서 성남에 전역을 그걸 했는데 실제 그게 작동한 겁니다. 아. 스프링클러 제대로 작동하고 방화문만 제대로 닫혀도 화재가 발생하면 다 탈출이 가능해요. 불 나는 거는 진압은 쉽지 않은데 탈출은 인명피해는 줄일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는데도 인명피해가 없는 거는 저는 대놓고 얘기는 안 하지만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난 뿌듯한 게 있어요. 공무원 한 사람이 신경 써서 제대로만 하면 그 사람이 관할하는 모든 영역이 확 바뀝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제대로 신경 쓰고 공무원들한테 아까 김갑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고 권한도 주고 책임도 묻고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질책하고 예를 들어 교체하고 이러면요 살아 움직여요. 그렇죠. 공직 사회가 살아 있으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렇죠. 네. 완전히 요새 복지부동이 아니고 낙지부동이라 그러더라고. 착 붙어 떨어지지 않아.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공직 사회가 스톱이 돼버리면 그 사회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피가 안 도는 것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고 싶은 건데 좋은 사람 쓰고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집권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보복하다가 그 다음에 바뀌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크게 하겠죠. 네. 끝이 없어요. 그런데 정권 재창출을 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과를 내서 다음 정권 더 잘하겠네 라고 해야지 억지로 잡아놓으면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꾸고 싶어요. 새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려면 성과를 내서 앞으로는 더 잘하겠네 라는 기대를 줘야 되는데 성과를 만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하는데 바르고 유능한 사람이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서 고르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계가 뚜렷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가리지 말고 진영 가리지 말고 편들어서 이상한 짓 할 사람 빼면 되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한테 권한을 주고 성과를 내면 그 사람들이 엉뚱한 짓 안 해요. 우리 가까운 사람 쓰면은 나중에 저기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최재형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 소용 없어요. 네. 우리 쪽 사람 꽂아봐야 의미 없어요. 유능한 사람을 쓰고 성과를 내면 정권도 다시 국민들이 맡길 거고 그래야 안전해요. 네. 무조건 성과를 내야 되고 성과 낼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많아요.
네. 이걸 근데 못해요. 그 일 잘해야지. 이거는 그 직무감사라고 그래서 감사원이 네. 직무감사를 하면 미치겠다는 거야. 비용 정책 감사는 감사. 예? 일반 직무 감사는 괜찮은데 정책 감사를 해서 너 왜 그런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좋대. 안전하죠. 그러니까 비용 감사는 좋다는 거야. 돈 제대로 썼는지. 네. 근데 추상적으로 이 일의 결정, 선택, 속도에 대해서 이게 태클을 걸고 나오니까 공직사회들이 웬만하면 뭘 하지 않아야 승진한다는 구조가 아. 만들어지니까 이게 멈춰 있는 거예요. 이 공직사회가. 정부가 저지른 잘못, 거의 범죄에 가까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심각한 게 이 소위 정책 감사를 악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 옛날에 왜 이렇게 결정했어? 근데 그때 당시는 미래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렇죠. 이런 판단 저런 판단할 수 있는데 잘 되면 가만놔두고 잘못되면 왜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못하지. 공무원들로 하여금 전지전능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버리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그 한편도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공무원들 관료들 욕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관료들 욕하면 안 돼요. 관료들은 원래 그래요. 시키지 않으면 자기 이익 따라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관료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맡긴 권력을 다 위임을 해가지고 장관에게, 국장에게, 차관에게 뭐 다 위임돼 있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데 지휘를 하지 않으면 방향을 정해주고 신상필벌을 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되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결국 지휘관의 문제예요. 관료들은 훈련돼 있어서 시키는 대로 하게 돼 있어요. 방향을 정해주면 그 방향으로 가요. 예를 들면 이 민주주의 사회의 선거 제도는 그런 거예요. 몸은 있어요. 관료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머리를 수시로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헤드를 바꾸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헤드가 빨간색인데 국민은 빨간색을 선택했어요. 근데 몸이 녹색이에요. 그럼 빨간색을 녹색을 빨간색으로 싹 바꿔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능력이 없으면 이 빨간색이 녹색에 오염이 돼가지고 먹혀. 불우등등하게 바뀌어버려요. 실력 부족이죠. 네. 의지 부족, 열정 부족.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 실력도 매우 중요하고 의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남 먹고 놀아야지, 남 영예나 누리고 한번 포문이 나면 잡아봐야지 이런 사람 절대로 하면 안 돼. 권한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최진모 교수님. 네. 이재명 대표는 그 실력제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아첨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실력 키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언론이 좀 좋아할 만한 이슈 끝으로 하나 좀 다루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칭 이제 비명 정치인들 네. 요즘 굉장히 열심히 만나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네. 그 왜 그러신 거예요? 굉장히는 아니고 뭘 굉장히 아니에요. 김경수, 김부겸, 김동연, 임종석, 박용진 뭐 굉장히 많이 만나시던데. 앞으로도 계속 만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일극 체제라고 비난하잖아요. 네. 마치 다른 목소리는 다 사라져버린 뭐 일종의 독재적 시스템이라고 사실은 비난하는 건데 사실은 우리로서는 억울하죠. 그러나 현실이기도 해요. 원래 야당의 모습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 맨날 편 갈려가지고요. 네, 맞습니다. 맨날 싸우고 네. 뭐 하는 일 없이 막 나오는 게 맨날 멱살 잡거나 아니면 별로 실익도 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고 막 갈라지고 비난하고 이거예요. 근데 국민들이 처음 야당의 이런 모습을 보시게 된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이렇게 그 하나 입장 통일이 잘 안 됐어요. 그때도. 근데 지금은 보니까 너무 일사불란한 거예요. 근데 좋은 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 정말로 무도하다시피한 윤석열 정권에 우리가 막 4분 5일 돼서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대응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 막 사이 안 좋아가지고 12월 3일 밤에 뭐해라. 그런데도 뭐 한 3분의 1은 안 나타나고 뭐 딴소리하고. 뭐 딴소리하고 막 이러면 어떡하냐고요. 끔찍하죠. 근데 정말 2시간 만에 국내에 머무른 한 명의 예외도 없는 모든 국회의원이 다 담 넘어서 목숨 걸고 나타나잖아요. 네. 이건 좋은 점이죠. 네. 좋은 점인데 부작용도 있죠. 다양성이 혹시 상실되는 거 아니냐. 그 지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 아까 잠깐 드렸던 것처럼 딴소리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디나 대세가 결정이 되면. 특히 민주당은 당원들이 있잖아요. 당원들이 지금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는데 좀 비합리적인 다른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사실 그 점을 좀 이렇게 보호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다행히
어쩌면 있을 수 있는 대선 네. 이 국면에서는 우리 판을 넓게 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못 챙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부분, 약간 경계 지역 이런 데를 잘 못 하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당과 목소리 다른 분들이 그쪽을 차지하고 야 우리는 여기 노란색인데 너 맨날 파란색으로만 이렇게 하면 되겠냐? 노란색도 인정해라. 라고 주장하는 거를 덮어버리는 것보다는 노란색을 우리의 한편으로 해서 노랗고 파란 쪽도 다 우리 편으로 만들면 그게 다 집권의 가능성도 높이는 거거든요. 네. 그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회이기도 하죠. 이때까지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말씀을 하시니 또 의견도 듣고 뭐 오히려 비중도 좀 키워드리고 네. 그래서 넓혀드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그게 바람직해요. 어. 지금 때가 된 거죠. 아. 뭐 그전에도 안 본 건 아닌데 그전에 네. 관심이 없으셨고 지금은 이제 대회전을 어쩌면 앞두고 있을 시점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자기 역할을 또 하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로서는 고맙죠. 아. 네. 근데 그 만남 이후에 오히려 그 차이를 더 많이 발견한 경우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양하죠. 네. 예를 들면 뭐 서로 이해를 하게 된 측면도 있을 테고 그렇죠. 또 차이를 더 확인한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그게 뭐 우리가 한편 그야말로 목소리 하나 통일하자고 모이는 건 아니니까 네. 입장이 뭔지 서로 확인하고 또 가능하면 그분들의 역할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 전체로는 네. 그분들에게 역할도 좀 찾아드리고 그분들이 또 뭘 하자고 하시는지 의견도 들어보고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아, 그럼 만나가지고 뭐 빈정 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어요? 왜 없겠어요? 아, 있어요? 그거 당연히 아, 이거 하나 나왔네. 아, 이거 하나 나왔어. 아, 인간적인 모습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없으면 이상하지요. 아, 이재명 빈정 상했다. 아, 아이고 이상하죠. 없으면. 그런 게 요만큼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 요만큼이었네. 대체적으로는 오랫동안 서로 거심탄회하게 얘기를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약간 곡해나 오해들이 좀 있어요. 아, 예를 들면 우리 최우 선생이 저 이재명 대표는 보니까 고집스러운데다가 남의 말 절대 안 들을 것 같고 뭐 그런 네. 생각 있잖아요. 예. 근데 아마 우리 술 한 잔이라도 해보고 그러면 좀 바뀔 거예요. 아, 사적으로 안 만납니다. 그렇지. 저희 엄마가 걱정해요. 네. 오염될까 봐. 예. 자, 오늘 그 엄청나게 길게 녹화를 했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에요. 저는 게스트인데도 네. 진행자 최욱 씨를 오늘 정말 칭찬하고 싶은 게 보통은 재미 위주로 가잖아요. 근데 오늘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이게 재밌는 상황이 아닙니다 네, 지금. 매불쇼를 네. 애청하는 분들에게 네. 이 대표와 함께 앞으로 함께할 시기에 진지한 비전을 얘기한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람 있었습니다. 아니 그 지금 대한민국 굉장히 위태롭잖아요.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그런 얘기를 매우 솔직히 1분이 그냥 1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그 귀한 분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뭐 이렇게 좀 시답지 않은 얘기 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말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로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서요. 현실 권력을 정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유리창 하나 깨지 않고 주먹잡이 한 번 안 하고 정말 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 소위 혁명을 완수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예를 들면 그 군사 쿠데타를 저지하는 그 과정 그리고 12월 14일에 탄핵 의결을 만들어낸 것도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 엄청난 에너지, 국민의 열정, 그다음 민주적 소양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지금까지도 엄청난 새로운 역사를 세계사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왔지만 앞으로도 정말로 새로운 큰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네. 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위대함을 언제나 믿거든요. 다만 정치가 문제죠. 언제나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번에 정말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사소한 반동적 뭐 책동이라 그럴까? 반동적인 시도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 역사의 그 도도한 흐름에 한번 저항해 본 거예요. 당랑거철처럼.
근데 어차피 이제 맞닥뜨린 상황인데 기왕이면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야죠. 저는 이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어째 군사 쿠데타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뭐 군정을 하려고 쿠데타를 했어? 정말 웃기죠. 그러나 반면으로 저거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국민들이 이 응원봉을 들고 저걸 이겨낸단 말이야. 저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봐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아니라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그래서 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들을 저는 전 세계에 우리가 수출하게 될 거라고 봐요. 엄청난 힘으로 파급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아마 메카가 될 겁니다. 네. 또 문화의 메카가 되겠죠. 언젠가 민주주의 또는 문명, 새로운 문명, 새로운 문화의 발상지로 아마 순례를 다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이재명 대표 예전에 그 사이다 맛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뭔가 좀 묵직하네요. 예, 예전에 이 끊어버려 이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네. 앞으로도 이 국난을 잘 극복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 그리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